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젤라 센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와 말씀 나눕니다. 인간관계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통을 배운 적도 없는 데다가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관계가 더 불편해질까 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지키면서 타인과 자신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부탁도 거절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적당한 거리는 얼마만큼일까요? 관계 수업 전문가 안젤라 센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나라를 불문하고 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사회관계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세대가 젊어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젊은 세대일수록 더 소통에 힘들어하는 걸까요? 일단 소통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기술적인 문제죠. 사회기술, 사회성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소통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할지 그 사회 스킬이 좀 부족해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자신감이 줄겠죠. 네. 스스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소통을 하고 싶고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생겨서 네.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힘든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거절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네.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할 말을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는 안 나와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해보지 않아서 연습이 부족해서 네네. 한 번 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거기 편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육의 기억이라고 하죠. 네. 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일 수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령 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참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서 또 관계가 틀어진 경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솔직한 내 마음을 말씀을 못 하셨어요. 네. 솔직함, 그 진정성을 단호하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만 보자는 얘기겠죠. 그래, 만나서 반가웠어. 단호하지만 배려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은 부드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호하다는 것은 차갑게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뭐 센 언니처럼 세게 말한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하다예요. 분명하게. 네. 솔직한 내 마음을 분명하게. 네. 그런데 배려해서 어떻게 배려해? 이 사람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배려해서 내가 완전 무해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네, 제가 스토커도 아닌데 이 사람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배려해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분명하게 정제해서 표현한다. 이런 거예요. 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비판을 할 때는 나의 태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그 태도를 문제 삼으면 싸움이 커져요. 네. 나는 태도에 신경을 쓰지만 상대방의 태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점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줘. 요구할 수 있죠. 네네. 소리는 지르지 말아줘. 예. 자기의 감정을 일단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좀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디론가는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달래줘야 돼요. 어떻게 달래주면 되나요? 이렇게 애기들이 막 울고 뗐을 때 어떻게 달래줘요? 시끄러! 이래요? 아니죠. 네. 보통 그럴 때가 많긴 해요. 더 울어요. 그럼 더 크게 시끄럽고 울어요. 짜증나니까. 더 크게 그쵸, 울어요. 더 울잖아요. 네. 내 감정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달래줘야 되나요? 우쭈쭈쭈. 일단 무슨 감정인지 읽어주라고 하죠. 감정 읽어주되 행동은 선택하라.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읽어주고.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잠시 멈추고 화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화라는 게 있었을 때 욱 하고 반응해서 화를 내잖아요. 네. 근데 화가 나는 거랑 화를 내는 거는 달라요. 네. 화가 나는 거는 감정인데 화를 내는 거는 행동이에요. 행동이네요. 소리 지르고 예. 부시고 뭐 이런 네. 행동이에요. 그건 분리시켜도 돼요. 자, 이제 선택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화가 났어. 그때 알아차림. 네. 달래주진 않아도 약간 기다려주면 돼요. 한 김 조금 빠지는 정도. 한 10% 빠지는 정도. 김을 식힌다는 정도. 네, 네. 슈 하면 이제 화가 난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타이밍을 놓쳤어. 뒤늦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걸 깨달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참 두고두고 잠도 못 자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넘어갔을 때.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본인이 정하는 거겠죠? 아닌가요? 맞죠? 타이밍을 놓쳤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인 거예요. 뭐 놓쳤다고 생각하면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진정성을 담아서 이런 면이 나는 참 속상했었고 너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면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아쉬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데 늦은 타이밍은 없다. 자신이 결국은 뭐 결정하는 거겠죠. 네. 네. 우리 안젤라 센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 제목이 참 좋아요.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소통 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참고 또 참는 수동적 연두부형,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형 불도저형, 수동 공격적 돌려가기형,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 네. 잘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건강한 방식이죠. 내 할 네. 말은 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 네, 어떤 상황에 내가 괴로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근데 욱 반응해버리지 않고 반응해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내 마음의 관성대로 반응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잠깐 멈추고 내 대응 방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한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하는 거죠. 네. 누구나 사실 소통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을 좀 멋지게 잘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좀 속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여기서 네. 속 시원하게 한다는 거랑 멋지게 한다는 것, 그 2가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개가 부딪히는군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멋지게 한다는 것은 좀 화려하게 좋은 언변, 유창한 말, 화술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다 열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진정성 있되 분명하되 정제해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제한다는 것이 말을 꾸미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화술은 아니에요. 네.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성 있는 말은 울림을 주게 돼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멋지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 네. 멋지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일단 솔직하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예. 참 솔직한 태도를 좋아하잖아요. 네. 거침없는 어떻게 보면 여과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달라요. 네. 우리가 솔직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다 벗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변태예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은팔찌 낍니다. 네. 그렇게 안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솔직하기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정제해야 한다. 네. 건강한 소통을 위한 이제 기술들을 제가 하나씩 여쭤보고 있어요. 불편한 얘기를 듣고 나면 당장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억지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고 나면 나중에 돌아서면서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티를 내도 후회가 되고 티를 안 내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재밌어요. 왜냐하면 티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한 것 같고 티를 안 내면 내가 공격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공격하기도 싫고 가해자도 되기 싫고 피해자도 되기 싫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요. 침범하지도 않고 침범당하지도 않는 거. 내 자리에 서서 나의 생각과 감정, 내가 원하는 걸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 그게 뭐냐면 가령 티를 낸다고 하면 담담하게 내가 기분이 좀 이랬고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싫으면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 몫이에요. 일단은. 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배려해서 표현했으니까. 그래도 나의 불편하고 나쁜 기분을 알아챘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축하드려요. 네. 나의 감정이 어떤지 일단은 잘했어요. 알아챈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먼저 실망했나요? 화가 났나요? 수치스러웠나요? 어떤 감정 들었을까요? 네. 그때.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뭐 친구들과 만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너 메뚜기 양배추 시절 다 까먹고 좀 잘 나간다고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약간 농담 비슷하게 웃자고 농담처럼. 하는 소리야. 이런 너 많이 식으로. 컸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내가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분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쁜 척을 내면 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신의 네. 두려움, 예.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내 내면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태도가 돌변했다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네. 아니면 나의 과거를 좀 비꼬아서 이렇게 돌려서 나를 비난하는 건가? 웃으면서. 네. 이런 감정이 내가 공격당했어. 이런 감정이 들면 감정이 확 상할 수 있죠. 네.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냥 어색하게 웃어 넘기는 게 평소의 반응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예. 수동형 반응의 예. 일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수동형이야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게 아주 반복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런 특정 상황에서 수동형으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면 돼요. 네. 예. 알았으니까 이제 좀 바꾸면 좋겠죠? 어떻게 할까? 내가 괜히 감정 표현했다가 분위기 어색해진다면, 나만 이상하고 속 좁은 사람 된다면, 저 사람이 또 삐져서 나랑 얘기 안 한다면, 내가 수습 못하면, 어색한 분위기라면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내가 책임져서 수습해야 되지? 나 그렇게 못하는데? 네.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습을 해볼게요. 네. 내가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처음엔 당황해요. 왜냐하면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니까.
이래도 피해자 되고 저래도 가해자 되니까 다 진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당황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좀 한 템포 쉴게요. 한 3초 쉬어도 돼요. 10초 쉬어도 돼요. 때를 놓쳤어. 나중에 말해도 돼요. 네.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공격하는 게 아닌데. 근데 약간만 쉬고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좀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네.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먼저 시간을 벌게요. 무슨 뜻이야? 양배추 시절 뭐 다 까먹고 잘 나간다고 태도 변해. 무슨 뜻이야? 좀 내가 헷갈려서. 상대방이 일단 긴장하겠는데요. 근데 나는 욕설을 한 적도 없고 소리를 친 적도 없어요. 예. 그냥 아주 해맑게 무슨 뜻이야? 궁금해요. 이렇게 무슨 뜻이야? 오해할 것 같아서 혹시나 뭐 붙여보세요. 헷갈려서. 네. 헷갈려서.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좋아요. 표정 좋아요. 아주 궁금해하는 표정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좀 추스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좀 기다려봐요. 정말 나를 욕한 건지, 의도가 건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의도가 어쨌든. 없었다면 아니야 농담이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미안해. 감정 상해서 정말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일단 내가 100%는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비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 할 말을 좀 해야겠죠. 나 비꼰 거 맞구나. 나 비난한 거 맞구나. 나도 싫다. 불만 표시해야 되지. 네. 그렇죠. 네.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싫어. 하지 마. 그걸 어떻게 좀 세련되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제해서 표현하는 거죠. 네. 싫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먼저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하려면 네. 조금 yes but 해도 돼요. 맞아. 근데 이렇게. 아니면 바로 할 말 해도 되고. 예. 좀 나는 기분이 좀 그래서 농담이지만 나는 좀 유쾌하진 않아. 바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내 기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이게 기분이에요. 근데 1인칭 나.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말이야. 너가 하면 비난이 돼요. 근데 내가. 저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용된 건 맞는데 너에 비하면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나도 같이 돌려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내 자리에서 내 할 말을 하면 더 좋습니다. 예.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로 할 말을 하려면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 농담이라도 네. 그러니까 나 그런 농담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나는 싫어. 나는 원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맞아. 해놓고 약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나 용됐지. 나 그런 시절이 있었지. 네. 그때 찌질했지. 네. 근데 기분은 좀 좋지 않아. 태도가 변했다는 게 난 기분이 좀 좋지 않고 듣기가 싫어. 이게 정답이네요. 네. 네, 정답이네요. 그래, 맞아.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다. 그러니까요. 연습해야 되겠어요. 이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 순간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뜻이야 헷갈려서 예. 하고 yes but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여러 붙이고 싶으면 붙여봐도 좋겠죠. 네, 뭐 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달라진 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 아니면 칭찬이야?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해주고 안 그러면 문제 있으면 문제를 얘기해줘. 고쳐볼게. 뭐 이렇게 더 해도 돼요 여기서.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하자. 그렇네요. 칭찬이니? 아니면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 내가 헷갈리니까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렇게 말을 뭐 덧붙여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싫으니까 하지 마. 네. 야,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굉장히 정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돌려가기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를 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나서 농담이야. 웃자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얄미워요. 그게 돌려까는 거죠. 예. 해놓고 농담이야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정황을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간접적인 공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도 똑같이 쓰면 돼요. 농담이야 그러면 나는 그런 농담은 싫으니까 하지 말아줘. 안 웃겨. 농담이면 웃겨야 되잖아요. 농담이었니? 난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농담인데 나는 유쾌하지 않아. 근데 그 상황에서 당황하면 또 어떤 내 감정이 반응하면 이런 대응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때는 무조건 브레이크 밟으세요. 네.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당황했다? 그럼 당황했어? 좋았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래서 1, 2, 3 네. 하고 얘기하세요.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놓친 것 같다. 그러면 따로 나 그때 그랬어.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타이밍 놓치고 굉장히 막 혼자 머리 막 흔들던 경험이 전 많이 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타이밍 놓쳐도 괜찮다.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불만이 있어 고쳐줘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 싫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저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이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소통에서 우리가 칭찬을 좀 잘 활용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에 많이 인색한 거 맞아요. 네. 저도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 엄마도 칭찬을 잘하는 편은 아니셨어요. 살아 계실 때 네.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 어떤 굉장히 큰 칭찬을 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언제 들었냐면 이모의 입을 빌려서 장례식 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가.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뭐 나태해지겠지, 해이해지겠지, 뭐 기어오르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칭찬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건방져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참 칭찬하기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칭찬은 사람을 붙여주는 자석이기도 하고 그걸 계속 붙여주는 결속력을 다져주는 그런 본드 같은 역할. 그러니까 자석과 본드.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죠.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 지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 부정적인 것에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뇌가. 예.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빨리 해결하자.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칭찬을 잘 하는 방법, 칭찬도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의 타고난 것보다 그러니까 타고나길 머리가 좋아. 너는 타고나길 김태희야. 예뻐. 이런 걸 칭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서 네네.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80점을 맞았는데 85점 5점 올랐어요.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칭찬을 활용하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었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독서실을 가더라. 네. 그걸 칭찬해야 돼요. 너 이번에는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독서실을 갔구나. 정말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다. 5점 올랐는데 아마 이게 계속 가서 10점, 20점이 될 것 같아. 쌓일 것 같아. 지금 네.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남이랑 비교해서 칭찬을 하면 안 돼요. 너 옆집 백일동 동호보다 똑똑하더라. 네가 훨씬 나아. 네가 훨씬 나아.
그럼 그 애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별로 좀 독이 되는 그런 네. 칭찬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칭찬 하나 할 때도 조금 한번 생각하고, 네, 내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네, 당황했을 땐 브레이크 걸고. 네. 그리고 칭찬할 때는 또 이거는 좀 꿀팁 아닌 꿀팁인데요. 네. 잘해서 하는 칭찬도 있지만 잘하라고 하는 칭찬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요. 네. 부하가 치밀죠. 네, 칭찬하기 싫고 잔소리 폭격이 나가요. 네. 근데 제가 좀 꾀를 부려가지고 한번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번 설거지를 할 때 그때를 기다려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우 너무 좋다, 너무 편해졌다 내가 칭찬을 하니까 다음 날에도 바로 싱크대 가. 다음 날에도 또 싱크대를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인내심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소통을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나를 한번 바꿔보겠다 결심했다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지치고 그래서 SNS에 아주 피상적인 관계로 그 헛헛함을 대체해 왔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거 내가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내 상사한테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된 어려운 그런 숙제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내가 거절을 정말 정말 두려워하고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예를 들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내가 일일이 대답을 해요. 무례한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안 하면. 그러면 그냥 대답 안 하고 안 받습니다. 영업을 봤을 때 안 받습니다. 거절하는 쉬운 거. 네, 네.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홍보 전화 오면 바로 끊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요. 하고 끊으면 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소통과 관계 수업 전문가인 안젤라 센 영국 공인 심리 치료사였습니다.